7년 전 바이원 의원이라는 지방흡입 병원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 당시 가장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던 게 흉터 없는 지방흡입이라는 이 타이틀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허벅지 지방흡입 수술을 단 3개의 절개로만 완벽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상담을 진행을 했고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했고 경과를 보면서 지금까지 수술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다른 병원들이 수술만 잘하면 돼, 많은 양만 흡입할 수 있다면, 뼈박지나 뼈팔이 될 수 있다면, 대용량이 될 수 있다면 절개 흉터는 상관없다는 의견들이 지방흡입 시장에서 대다수였던 것 같아요. 아마도 대부분의 병원 상담에서 흉터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니까 수술 받는 분들도 그래, 이건 어쩔 수 없어, 근데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지방흡입 수술은 지방흡입한 흔적이 없어서 내가 수술한 것조차 깜빡 잊고 사는 그런 단계까지 하는 게 제 목표였고, 그래서 흉터 최소화는 당연한 저의 최우선 목표였던 것 같아요. 가능한 안 보이는 곳에, 그리고 불필요한 절개는 추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 원칙이었는데, 지금은 수술 결과를 위해서 추가 절개를 하는 부위도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오늘 유튜브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방흡입도 좀 변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좀 체형이 변했고, 수술 시 요구하는 것 또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한마디로 시대가 변한 거죠. 예전에는 허벅지 수술을 가장 많은 수로 찾아오시고 상담을 하셨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SNS가 좀 더 활성화되고 팔 수술 문의가 가장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대 분들의 체형도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골반 위치가 높아지고 하체가 좀 길어진 반면에 허리가 짧은 분들이 많아졌어요. 서구형 체형인데 허리 라인에 대해서 조금 더 예쁘게 하려는 수요가 많이 강해진 걸 좀 느끼고 있고요. 팔 수술은 팔꿈치 절개를 추가하지 않아도 기존 수술 방식의 베이저 초음파 지방 흡입이라는 방식까지 더해서 안전하면서도 더 많이 예쁘게 수술이 가능해졌지만, 허리 라인은 꼬리뼈와 배꼽 절개라는 좀 한계를 느끼게 되었어요. 왜 이러냐면요, 캐뉼라가 기다랗게 생긴 딱딱한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단단한 직선형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거나 아래에서 위로 내려가는 이 직선 부위의 수술은 가능해요. 근데 우리 몸은 이런 굴곡이 있어요. 특히나 등 쪽에 누웠을 때는 엉덩이가 한번 내려가고 등이 한 번 더 내려가죠. 다시 허리에서도 옆쪽으로도 내려가는 이 굴곡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절개가 이 굴곡을 만나게 되면 내려가는 건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방향을 꺾지 못해요. 제 생각에는 캐뉼라가 이렇게 막 뱀처럼 흔들리면 좋겠는데 이런 건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추가 절개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추가 절개 하나를 하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너무 어렵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곳에 절개를 해야 하는데 허리 라인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특히나 등 쪽 절개 후에는 다양한 방법들을 좀 시도해 보았습니다. 상처 안쪽에 바이클이라고 하는 녹는 실을 좀 사용을 해 봤는데요. 이때 바이클이라는 것을 안쪽을 피부를 묶은 다음에 다시 버테 피부를 봉합하는 방법이었죠. 근데 해보니까 1cm보다 작은 4에서 5mm라는 그 간격에다가 한 번 더 안쪽을 봉합하는 게 굉장히 불가능할 정도로 지방흡입 상처가 작다 보니까 흡입을 마친 다음에 봉합하는 과정에서 주변 피부가 더 자극이 된다고 좀 판단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위에다가 본드같이 바르는 더마 본드라는 방식이었는데요. 봉합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봉합사 제거 후에 떨어지지 않게 장력을 주게 되어서 상처를 작게 아물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했고, 또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지방흡입 직후에 조금이라도 수액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이 수액이 더마본드를 밀어내거나 떨어지게 만들어요. 이게 굉장히 고가거든요. 더마본드라는 이 작은 거 하나가 원가만 해도 10만 원이 넘어요. 근데 한 번 어플라이 한 다음에 이게 떼어지게 돼서 2, 3일 뒤에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도 좀 어렵고, 또 제가 더마본드를 가장 잘 쓰게 되는 이 등 쪽 부위는 옷을 입다가 압박복을 입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한 자다가 움직이다가 더마본드가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약들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들 다 이겨내고 성공적으로 2주간 유지하신 분들의 상처는 제가 봐도 한 3주가 됐는데도 상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작고 잘 아물어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도 있기 때문에 모험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방법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원칙으로 삼고 있는 상처 원칙을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할 때 그 상처의 자극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봉합살을 제거한 다음에 상처가 벌어지지 않게, 그 다음에 그래서 가운데서 흉살이 돋아나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수술을 시작한 시작부터 거의 상처가 마무리되는 6개월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상처에 대한 자극을 최소화해서 비후성 반응이나 상처가 잘 아물지 못하고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막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원에서는 특수 제작된 실리콘 스킨포트를 이용해서 수술을 할 때 상처 자극을 최소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얇은 캐뉼라, 봉합사 제거한 후에는 관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안내하면서 상처가 적게 남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좀 켈로이드 성향이 있다고 수술 전에 알려주시는 분들에게는 수술 전에 흉터 예방할 수 있는 리자벤이라는 약을 처방을 하고 있고, 수술 중에는 상처 부에다가 살짝 보톡스를 놓기도 해요. 그리고 회복기에는 부풀어 오르는 상처에 대해서는 흉터 주사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게 후처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 흡입을 하는 14년 동안 좋은 수술 결과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하도록 하는 더 나은 바이원이 될 거라고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